네, 앞에서는 캐나다의 그 프리덤 콘보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기한 전 세계적인 반향, 참 자유로운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하나만 촬영을 하고 하나를 오늘 그 하루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저녁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난 그 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7번에 걸쳐서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미사일 기술을 느리고 핵실력을 느린다라는 그런 의도하에 실험을 했을 텐데 그것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장 아무런 그 조치를 못 취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북한이 그 불량한 짓을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북한 미사일 발사의 대가, 북한은 코스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그 지난 앞에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으로도 이 그 자유를 향한 데모가 번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신문입니다. 2월 18일, 그 미국 시간으로는 2월 17일자죠. 에포크 타임스의 그 피플스 콘보이 그래가지고 트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워싱턴으로 향한 그런 그 또 자유의 대장정 규제를 풀러다라는 그런 이 데모를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플스 콘보이라고 나왔습니다. The People's Convoy heading to Washington. Organizers unveil their plans. 워싱턴을 향해 가고 있고 이거를 조직한 사람이 그 계획을 밝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 이제 트럭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 유로피안 프리덤 콘보이라는 거가 이제 또 조직이 되는 모양입니다. 참 세계가 그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곧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치죠. 미국에서도 이제 프리덤 콘보이, 미국 트럭들도 또 지금 워싱턴을 향해 달려가는데 원래는 3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2월 23일 날 캘리포니아에 그 트럭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LA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데 그 바스토라는 데 지금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워싱턴까지 뭐 한 며칠 동안 달려갈 예정으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벨지움 사진을 하나 더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이 데모를 하는데 자기는 백신 다 맞은 사람이다. 자기는 자기의 손자를 위해서 지금 데모하러 나왔다. 참,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반향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를 조금 하다가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듀람이라는 그 미국의 특검이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옛날에 선거할 때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다 수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러시아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부터 그리고 당선된 이후부터 그 러시아랑 공모해서 당선됐으니까 트럼프는 쫓겨나야 된다. 참 몇 년 동안을 참 이렇게 시달렸죠. 그런데 멀러 리포트라는 데서 공모한 흔적이 없다라고 밝혀졌는데 이 듀럼 검사는 뭐를 밝혀냈냐면은 힐러리 캠페인 팀에서 어떤 전자회사를 고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오히려 러시아랑 공모했다는 것을 조작을 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참 이것은 워터게이트 이후에 이것이 아마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지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이 지금 저쪽 미국의 그 주류 언론은 얘기도 안 해요. 힐러리도 자기 모른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지금 그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막 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맥스라는 그 TV에서 이렇게 나왔더라. Crime of the Century. 세계의 크라임이다. 이거는 보통 큰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그 부정이 있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이 바이든
바이든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아담 쉬프 등등 그 민주당 계열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릅니다. 누구까지 걸릴지 모르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개입됐을 거라고 그러고 FBI, CIA가 다 섞이고, 지금 제가 그 얼마 전에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석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친구를 얘기했었죠. 제이콥 설리반. 이 사람이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컴퓨터 해킹을 하는데 관여했던 인물로 지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직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데 상당히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그 대스캔들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북한 미사일 발사의 대가. 북한이 1월 달에 미사일,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미사일을 11개를 쐈습니다. 7번에 걸쳐서. 그것이 값이 얼마냐? 돈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냐라는 계산이 미국에서 그 논문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이라는 그 아주 그 유명한 그 군사 안보 전문가입니다. 한국 문제 특별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랜드 연구소에 있는 학자인데, 브루스 베넷 교수가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 조그만 것들은 한 발당 가격이 한 300만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은 1000만 달러가 된대요. 그래서 대략 잡아가지고 한 번 쐈을 때 500만 달러씩 날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 북한이 쓴 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 못하겠죠. 최대 1억 1000만 달러까지 봅니다. 최대로 보면은. 그리고 작게 봤을 때는 3천 몇백만 달러 정도로 보는데, 1억 1000만 달러로 본다면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억이 넘는 거예요. 1000몇백억. 이렇게 그 엄청난 돈을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지 않고 그냥 하늘에다 날려버렸다. 하늘에다 날렸지만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진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공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 1000만 달러짜리. 단거리 미사일은 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36억 원. 북한이 그냥 뻥뻥 쏴대는 것이 그렇게 그 가난한 나라가 무지막지한 돈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치로 계산했습니다. 그 브루스 베넷 교수가 5,500만 달러로 한번 계산해보자. 5,500만 달러를 쌀로 수입해 오면은 그러면 5만 5천 톤을 사올 수 있는 양입니다. 5만 5천 톤.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요새는 먹을 거가 많아져가지고 밥은 조금 먹습니다. 밥은 좀 되면은 조그만 공기로 먹죠. 우리 어렸을 때는 밥만 이만큼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57kg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1인당.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쌀을 살 돈을 요번 한 달 동안에 북한이 하늘로 날려버린 겁니다. 쌀이 없는 나라가,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알면은 분노할 일이 지금 북한 당국에 이제 의해서 행해진 겁니다. 5만 5천 톤 쌀을 사올 돈인데 북한이 1년에 110만 톤을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량의 20분의 1 쌀이니까 이제 더 되겠죠. 그걸 사올 수 있는 돈을 하늘에 날려버렸다. 북한은 이렇게 그러고서 먹을 거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이 그 짓을 하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북한에 대해서 대폭적인 경계 강화, 첩보 강화, 그리고 전쟁 억제력 강화, 미국은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북한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거 못된 놈들이야 해가지고 이제 특 A급 감시 지역이 돼가지고 더 활발하게 첩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미사일 기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북한의 자강도라는 도가 있는데 그 중국의 국경선에 가까운 곳에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다라고 미국 CSIS 그 연구소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공개를 사진과 거기에서 활동을 공개를 했죠. 그리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더 집중적으로 촬영해 보니까 지금 눈이 이렇게 다 덮여 있는데 어느 건물은 눈이 다 녹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녹았다는 건 거기가 따뜻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핵 추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미국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고 그 플루토늄을 만드는 방사화학 실험실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벌점을 하나씩 하나씩 미국이 매기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나 국제사회에 약속했거든요. 미사일도 안 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쏴대는 것인데 미국이 계속 감시를 하면서 벌점을 하나하나 매기는 것이죠. 그 벌점이 많이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이 벌점이 많이 차면 퇴학당하는 겁니다. 이런 국제사회에서는 처벌받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 북한하고 거래하는 사람 제재를 아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면은 중국에는 조그만 항구예요. 그냥 석탄 같은 걸 실어 나르는 항구에 북한배 5척이가 있다. 이놈들이 이 5척이 국제 제재를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배 5척 중에는 과거에 이 생션, 국제 제재를 위반한 배가 2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려보고 있는 중이지 이제 북한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북한한테만 경고하는 거겠습니까? 중국, 너 여기다 석탄 실어주면은 별로 기분 안 좋아. 재미없어. 라고 윽박지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싸울 일 있으면 싸우겠다 해가지고 북한이 1월 30일 날 쏜 것이 바로 $10,000,000짜리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멀리 쏘긴 미안해가지고 높이 쐈죠. 높이 쏘고 포물선 그리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가기는 800km 갔지만은 이거 다치니까 한 3,000km 이상 갈 수 있다. 즉 북한에서 괌을 맞출 수 있다. 그 괌에다가 미국이 핵폭격기 4대를 갖다 놨습니다. 엊그제. 이건 뭡니까? 고기를 맞출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을 수 있는 대상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있는 미국 사람들 빠져나와라 라고 미국이 훈령을 내렸어요. 그건 안 싸운다는 소리입니다. 싸울 때는 내가 맞아도 각오하고서 그게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북한 미사일이 괌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미사일을 쏘고서 며칠 안 돼서 괌에다가 폭격기를 갖다 놓았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비공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트를 찾아내었다. 중국하고 국경선에 25km 떨어져 있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에 보니까 설명이 좀 그냥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미국이 이 사이트를 부실 때 중국에 너무 가까우면은 그러면은 부시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요새 무기가 그렇습니까? 요새 무기가 25km나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잘못 맞춰서 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쐈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들어갈지 몰라서 미국이 쩔쩔맨다. 그거는 현대 군사과학을 모르는 엉터리 분석입니다. 지금 중국 국경 25km 지점 회정리라는 마을입니다. 회정리에 그 미사일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미국이 발견했는데 미국이 또 북한을 공격할 때 표적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25km 정도는 이건 웃기다. 아마 중국하고 3km 내에 갖다 놨어도 미국은 정밀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차일 때 미국 육군사관학교 가서 졸업식 그 연설을 했는데 그 졸업식 연설에 거기 나온 말 한번 다시 인용해 볼게요.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과장이 아닐 겁니다.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미국이 이런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며 심지어 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지금 미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보다 17배 빠르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1000마일, 미국 사람들 마일 쓰는데 1마일이 1.6km입니다. 1000마일이면 16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말하면 1609.34km, 한 1600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14인치 이내의 오차로 명령시킬 수 있다. 14인치면은 우리가 30cm자를 미국에서는 12인치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5c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km를 날아가서 35cm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하고 국경이
가까이 중국 국경에 가까이 있으니까 미국이 건드리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우주권도 만들었다라고 이제 재작년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뭐 중국에 가깝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겠습니다. 그 자강도에 회정리 미사일 기지라는 곳을 이번에 새로 발견했는데 이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거치하고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뭐 미국은 지금 북한을 뭐 있는 힘 다해서 관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김정은이가 뭐 하는지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대응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첩보 강화, 뭐 북한을 샅샅이 들여다본다, 나쁜 짓 못하게.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다는 얘기. 이거는 B-50이라는 비행기는 이게 그 처음 나온 날이 김일성이가 40살 되는 날입니다. 김일성이가 40살 된 날이 언제냐면은 1952년이에요.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이 폭격기가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데뷔한 날이 1952년 4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70년 가까이 돼가는 참 무기입니다. 근데 뒤에 H가 붙어요. B-52H. H라는 건 A, B, C, D, E, F, G 해가지고 벌써 H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60년 전, 70년 전 비행기라도 최신 모든 장비가 다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쓸 수 있는 그런 무기고, 그리고 뭐 초정밀 장비고, 미국 비행기 중에서는 폭탄을 제일 많이 실을 수 있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갖다 놨다고 이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공개를 하고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가도 그 공개된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면서 그 이유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에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표적에다가 미국 폭격기를 갖다 놓는다. 참 말이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 B-52는 치명적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침략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면은 아예 나쁜 일을 하지 마 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다라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말했죠.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참 그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발표한 글을 북한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B-52H라는 비행기는 폭탄을 32톤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32톤을 싣고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갔다 왔다가 14,000km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괌에서 평양까지가 3,4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폭격하고 왔다가 또 가서 폭격하고 올 만큼 그렇게 항속거리가 길고, 그리고 1시간에 1000km, 1047km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여객기 빨리 날아갈 때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괌에서 평양까지 3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평양은 미국 핵폭탄 사정거리 3시간 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김정은이나 북한 군부는 지금 아마도 오금이 저릴 겁니다. 미국이 폭격을 하는 것을 북한이 너무나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핵폭격기 4대를 더 갖다 놓았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B-52가 앉아 있는데 B-52가 실을 수 있는 뭐 각종 폭탄을 전부 다 앞에다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B-1이라든가 스텔스보다는 구형이라 할지라도 워낙 그 폭격량이 많은 그 헤비바머죠. 헤비바머. 그래서 슈퍼 포트레스라는 그 별명을 가진 핵폭격도 가능한 이런 그 폭격기를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제가 쭉 최근에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배치했나를 보는데, 그 북한이 미사일 한참 쏴야 되는 그 한 달 동안에 항공모함 5척이, 이제 3척은 진짜 항공모함이고 2척은 상륙 강수밤이라는 해병대용 항공모함인데, 그것이
주로 이제 그 필리핀 아래쪽, 그리고 대만 아래쪽에 이제 그 5척이 있었습니다. 한때 로널드 레이건만 그 일본에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북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에 훨씬 가까이 와 있다.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실컷 쏴대고 뭐 누구한테 용용 죽겠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북한은 훨씬 더 쪼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미국의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그래서 그 칼 빈슨 호라든가 아메리카 호라든가 에이브라함 링컨 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리핀보다 다 북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놓고 점을 찍어 보면은 점이 한국에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거죠. 기상학자들이 태풍 올라오는 거 보고서 언제 비 오겠다 예측하듯이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봤을 때 지금 긴장의 핵심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올라오고 있구나.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번 쏴댄 그 대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30일은 확실히 그 일주일 지금보다 이제 한참 전이죠. 항공모함이 좀 남쪽에 있는 그 지도를 여러분이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그 2월 4일 날 유엔에서 북한 미사일 7발 쏜 거를 규탄을 했죠. 규탄했는데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2월 17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 정부 인권 문제 등 중국 문제 이런 데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협력을 해다오. 그동안 북한 문제도 소홀했고 북한이 미사일 쏠 때도 가만히 있었고 미사일 쏜 것을 유엔에서 규탄하는데도 참여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위기가 나는데 전 세계가 다 러시아가 행동을 못하도록 동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소리 좀 해달라고 아예 미국이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인권 등 중국 문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는 협력을 좀 해달라. 이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쏴대는 데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도 동참해 라고 요구했습니다. 야, 우크라이나 하는데 뭐 우리가 동참하냐?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협박하는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육군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미국이 불리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푸틴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너 거기를 점령하는 날 경제적으로 너는 파탄 상태가 될 거야. 전 세계가 너를 경제적으로 망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최근에 뭐 한국이 러시아랑 경제협력한다는 그런 말 많죠. 미국이 그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러시아랑 뭐 하냐 뭐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미국이 러시아에다 경제 제재를 하는데 너 빠져나가서 러시아랑 뒤에서 장사하지 마. 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참 한국이 보면은 그동안에 그래도 국제정치가 아무리 이익이라도 어떤 의리와 도덕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안미경중이라는 단어는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단어지만은 국가로서도 너무나도 비겁한 단어예요. 극도로 이기적인 겁니다. 남들은 지금 싸우겠다는데 우리는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고 돈은 저희 가서 벌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그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그런 외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첫째는 말이 안 되는 외교 정책이고 둘째 그것이 말이 된다 하더라도 비겁한 외교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은 누구 편이야? 중국은 러시아 편이라고 그랬죠. 한국 근데 너는 누구 편이니? 이것을 정확히 하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임스 주 몰트라는 국무부 리타이어한 사람이에요.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가에 바라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국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합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러시아랑 장사 끊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에 한국 측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장사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도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만약 공격을 당하면은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우리가 안미경중하듯이 가서 나는 거기서 돈 벌 거야 할 때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코스트. 국제 정치가 그 잘못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최대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나라 독립 잃어버려요. 미국이 북한의 선박들을 인공위성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산동반도 위에 뭐 이름도 우리가 들으면 모르는 항구예요. 그냥 광물 항구랍니다. 거기에 북한 배 5척 와 있는데 지금 너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어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렇게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직은 위법을 하지 않았대요. 국제 체제에 의하면 이것을 석탄 같은 거 중국에서 사오면 안 되죠. 아직은 안 했는데 이 5척 중에서는 그런 거 했던 적이 있는 배들이 있어.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북한이 코스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척 했고, 그리고 지금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긴장이 극도로 고조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정말 군사적으로 가서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육군은 거기 가서 못 싸우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한국 너도 같이 해줘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냉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자유를 얘기했죠.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한편이 돼야 됩니다. 조금 손해볼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도 가까웠고 정말 외교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다음번에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